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장 스프링에 대해서 중요한 공식 3점짜리 5점짜리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재를 참조로 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스프링 지수다, 또 응력값 계산, 스프링 상수와 디플렉션 처짐, 뭐 에너지 계산, 뭐 서징에 대한 거 이렇게 5가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개념적인 거를 어느 정도 다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간격이 근접한 코일 스프링의 경우 우리가 스프링 지수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죠. 스프링 지수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를 기호를 C라고 쓰는 책도 있고 M이라고 표기하는 책도 있는데, 이거는 코일의 평균 지름과 소선의 지름에 대한 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코일의 평균 지름과 소선의 지름, 이렇게. 그래서 코일의 평균 지름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요거는 반지름으로 하면 2R, 요거에다가 D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스프링 지수는 간격이 근접한 코일 스프링인 경우 통상적으로 얘는 우리가 5 이상, 우리가 12 미만 이 정도의 중간 값을 갖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응력 값의 계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간격이 근접한 코일 스프링의 최대 전달 응력, 우리가 재력학에서도 배우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요거를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응력 값의 계산,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우리가 간격이 근접한 코일 스프링에서의 최대 전달 응력은 먼저 비틀림 응력과 우리가 스프링에 작용하는 직접 전달 응력으로다가 해설할 수 있기 때문에 타워 1 플러스 타워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타워 1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전달 능력으로서 우리가 얘는 ZP분의 T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는 직접 전달 응력으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거는 A분의 W다 또는 A분의 P다, 이렇게 쓰는 A분의 W로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거는 우리가 4분의 파이 D의 제곱, 요거는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여기서 여기 극단면 계수는 마찬가지, 우리가 요거는 16분의 파이 D의 3승.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비틀림 모멘트 토크에 대한 경우는 비틀림 각을 무시했을 때 여기에서 요거는 우리가 W 곱하기 우리가 R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R, 이렇게. 자,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 공식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파이 D 3승분의 16PR, 여기에서 WR을 써서 WR. 요거 플러스 우리가 파이 D 제곱에 우리가 4W.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요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파이 D 3승분의 16WR,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요거는 1 플러스 우리가 요거는 4R분의 우리가 D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1 플러스 4R분의 D, 요거를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왈이라는 우리가 학자에 의해서 우리가 보존계수로서 왈라스 코렉션 팩터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우리가 K라고 우리가 적어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거로 우리가 K에다가 파이 D의 3승에 16WR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의 평균 반지름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다시 쓰게 되면 K 파이 D의 3승에
8WD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를 정리를 해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소선의 지름을 구하는 거 해서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 K에다가 우리가 파이 D의 제곱에다가 8W 우리가 요거는 D분의 D가 돼서 요거는 우리가 스프링 인덱스 C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쓰게 되면은 K 파이 D의 제곱에 8WC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전달 응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가파스칼 이렇게 쓰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요거를 우리가 외워둬야 되죠. 이거는 뭐 1.15 뭐 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는 그 값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정리를 했을 때 요거는 우리가 K라고 하는 경우는 스프링 지수만의 함수로서 거기 나와 있죠. 40-4분의 40-1 플러스 C분의 0.615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왈라스 코렉션 팩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스프링 인덱스 지수만의 함수로서 펑션 우리가 C만의 함수다. 우리가 왈의 수정계수는 요거를 고려해서 주관식인 경우는 안 주어졌을 때 요거를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우리가 외워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 전달 능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안전상 허용할 수 있는 허용력보다 얘가 더 커야 되겠죠.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허용 전달 능력이 실제 최대 전달 능력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소선의 지름을 구하라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소선의 지름을 구하게 되면 루트 이렇게 써서 파이 타우분의 K8W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를 구하면 응력과 이렇게 역비례 개념으로서 정리되니까 파이 타우 K8WC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철사의 지름, 소선의 지름. 그래서 이 공식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 그 파이널 공식 일단은 요 정도서부터는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스프링에서도 우리가 3점짜리 5점짜리 빈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스프링 상수와 디플렉션 처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기본적인 공식을 메모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스프링 상수라고 하는 경우는 스프링에 대한 우리가 텐션 세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K라고 우리가 쓰게 되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다가 스프링 상수는 우리가 작용하중과 우리가 처짐량에 대한 비를 우리가 스프링 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를 쓰게 되면 뉴턴 퍼 뭐 센치, 뉴턴 퍼 미리 이거는 단위 길이에 대한 우리가 작용하중을 우리가 스프링 상수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수식을 알아두시고, 스프링 상수, 스프링의 세기를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서의 우리가 이제 처짐, 요거 중요하죠. 제일로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간격이 근접한 코일 스프링의 처짐량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재료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델타는 맥시멈 할까요? 델타 최대 처짐량은 GD 4승이에요. 8ND의 세제곱의 W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유효 건수, 유효 감김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D의 삼성은 우리가 ER의 삼성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이제 반지름으로 하게 되게 되면 이 등식 조건이 다 부합되는 거니까 쓰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GD 4승에 64, W의 R의 삼성, 이렇게 N이다. 이렇게 쓰 GD 4승에 88, 64, WR 삼성, N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스프링 지수에 대한 관계를 고려해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GD의 8N, C의 3승에 W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코일 스프링에서의 우리가 최대 처집량 요 구하는 공식 우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고려한 우리가 그러면은 스프링 상수를 갖다가 요거를 고려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